자, 78페이지 봅시다. 점유 태양. 점유 태양. 점유 종류죠. 자, 우리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주점유는 소유사, 항상 소유사 하면은 보다 자주점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유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뭐라 한다?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그래서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는 거. 그 점유에 있어서 소유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 사실에 의해서 외형적 또는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나중에 추정 나옵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음을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소유자에게 표시하면은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있으면은 소유의사를 표시하거나 또 뭐다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은 이 타주점유가 보다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예우에 드러낸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표시해야 되지. 단지 뭐다?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예우에 드러낸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그 밑에 예문이 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거기까지만. 자, 소유권 보존 느끼만 격려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소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예우에 이러보다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만 예우에 드리는 것만큼은 부족합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느끼 아니라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야 되죠. 우리 보존 느끼만 가지고 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타주점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한 경우마다 이걸 뭐다?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점유로 전환된 게 아니다.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야 되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한 사실만 가지고 뭐다? 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처럼 자주점유가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점유에서 전환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에서 전환되려면은 첫 번째 소유의사를 뭐 한다?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소유자에게 보다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권한으로 보다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권한이라면 권한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러한 권한에 의해서 뭐다 개시됐다고 볼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라면 뭐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이건 꼭 주의하시고. 자, 문제 잘 나온 건 이제 자주점유자인 경우, 타주점유자인 경우. 이거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주점유자인 경우. 소유 권한 없이 불명한 점유자. 누가 소유인지 알 수 없는 거겠죠.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뭐다? 자주점유자로 추정됩니다. 소유 권한이 불명명한 경우, 자주점유자로 추정된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사를 밝힌 점유자. 그렇죠? 아까 우리 소유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밝힌 경우. 세 번째,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 타주점유가 새로운 권한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그런 경우다.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차물 매수한 경우라든지, 자,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자, 네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도 보다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자, 도둑도 자주점유자입니다. 도둑도 자주점유자입니다. 소유사서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점유자. 자, 그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자입니다.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입니다. 도둑이라든지 매수인은 자주점유자.
자, 시업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이때도 뭐다? 자주점유입니다. 설령 이런 경우에 인접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해왔다 하여 타주점유로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한 경우는 타주점유입니다. 우측에 있죠? 1번. 그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하살표에서 기업과 시업 혼동하지 말라고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교. 우측에 기업과 그 다음에 왼쪽에 자주점유자 시옷 있죠? 비교 이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타주점유자인 것, 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든지 또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렇죠?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매수인한테 대금을 다 받았으면 그 점유하겠다 해서 뭐다? 자주점유 아닙니다. 타주점유입니다. 이미 뭐다? 대금을 받았고 대금을 받았다면은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물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도인이 있지만은 이 경우에서 뭐다? 점유에 있어서 뭐다? 매도인은 뭐다? 타주점유입니다. 자, 디귿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 또 타주점유고, 또 권한의 성질상 임차인이 점유, 우리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뭐다? 타주점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도 뭐다? 명의수탁자 점유도 뭐다? 타주점유입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를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자다. 또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것도 뭐다? 타주점유라는 거. 그래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문제 잘 나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입니다. 여기서 선의악의는 우리가 말하는 선의악의가 좀 다릅니다. 점유에서 선의악의는. 우리 선의는 모르고 있는 경우, 그렇죠? 악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점유에 있어서 선의악의는. 자, 여기서 악의를 보면은 어떤 의심을 품고 점유하잖아요.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는 원칙적으로 우리 선의악일 때는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선입니다. 의심을 품고 점유하여도 선입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점유에 있어서는요, 의심을 품고 점유한 것은 악의 점유자라고 봅니다. 악의 점유자로.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에서 그 중간에 보면은, 선의와 악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마다 뭘로 본다? 선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추정 동그라미,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악인지, 선인지 불분명할 때는 그 중간에 보시면은, 불분명할 때는 선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자, 평원 점유와 폭력 점유가 있죠. 평원 점유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점유. 폭력 점유는 평온하지 않는 점유. 폭력을 쓰는 점유죠. 공연 점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드러내고 하는 점유를 공연 점유. 은비는 몰래 점유하는 경우. 과실 없는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데 과실이 없는 점유. 과실 있는 점유마다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데 과실이 있는 점유. 자, 이 점유 종류는 특히 자주점유, 타주점유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79페이지 봅시다. 점유 추정령입니다. 자, 우측 봅시다. 우리 점유자는 소유사, 우리 소유사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이처럼 자주점유라든지 서운이, 평은, 공연은 보다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 자주점유자, 평원 점유자, 그다음 뭐다? 공연 점유자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면합니다. 입증 책임을 면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점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왼쪽에 봅시다.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씨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위에 그림 보면은, 자, 을이 갑소유를 점유 개시 시점에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 현재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면은 그 사이에마다 점유는 계속 점유한 것을 뭐한다? 추정한다.
이게 점유 계속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적법 주장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세권자가 점유하잖아요. 전세권자가 점유하면은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 적법 주장입니다. 자, 임차인이 점유하게 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자, 우리 목적물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해서 안 됐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권리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등기돼서만 추정하지, 점유돼서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는 거지, 점유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점유 승계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소유 부동산이 A가 점유하다가 다시 B에게 매매를 하고, 또 B가 이제 아기로 6년 점유했죠. A가 갑소유 부동산을 선의 점유 10년 점유하다가 A가 B한테 매매하고, B는 몇 년 점유했습니다. 아기로 6년을 점유했습니다. 다시 C가 선의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승계, 즉 A가 B에게 매매하고 B가 C에게 매매하는 특정 승계인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다면은 C는 자기 점유 기간만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은 A가 점유했던 거, B가 점유했던 거 다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고, 병합해서 주장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C는 토지를 점유 취득시 하려면은 몇 년이어야 돼요? 20년이어야 되잖아요. 20년 하려면은 A, B, C 병합해서 주장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병합해야 되면은 21년 아기 점유예요, 선의 점유예요? 아기 점유. 아기 점유도 부동산 점유 취득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왜?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그렇죠? 자, 평원 공헌만요. 평원 공헌하게 20년간 자주 점유하게 되마다 부동산 점유 취득세가 인정되죠. 그래서 이게 21년 병합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승계인 경우는 분리할 수 있고 병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포괄 승계는 분리 병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포괄적으로 비상소인의 점유와 함께 포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승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가 10년 동안 점유하고 다시 A가 B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아기로 6년을 점유했습니다. 근데 B가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면 상속인보다 C라고 합시다. 상속인 C. 상속인 C가 선의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5년만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비상속인보다 비점유까지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승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기 몇 년? 11년. 아기 11년을 주장해야 된다. 이처럼 포괄 승계는 분리 병합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비상속인의 점유와 함께 포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승계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이제 80페이지 중요합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중요합니다. 가장 이 점유권에서 문제 잘 나오고 매년마다 이 점유권에서 꼭 지문 아니면 독자적 문제가 나온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자, 전체적인 것 보면은 갑이 X 토지와 Y 건물 Z 창고를 아니면 가손이라 합시다. 가손. 그래서 을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관리를 맡기고 이제 외국에 갔다 합시다. 근데 을이 이 관리인이 등기를 위조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다시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무권리자잖아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위해 무권리자죠. 원인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렇죠? 한국에 가보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이 누구 면으로 된 거예요? 병 면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목적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진정명의 회복원이란 원칙은 을 대해서마다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우리가 말했어요.
진정명의 회복을 의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달라할 수 있고 목적물도 반환해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점유자는 당연히 이제 소유권을 뺏기잖아. 목적물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과손을 수취했던 과실 수취권, 이 과손이기 때문에 천연과실이겠죠? 이러한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그동안의 이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이러한 목적물이 점유하고 있을 때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은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 이 병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고 유익비를 지출했으면은 청구할 수 있느냐? 회복자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처럼 갑이 회복자죠. 이 회복자와 이 점유자 사이에 이러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예? 병이 선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죠. 무권리자면 선이든 악이든 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아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비정상적 의사표시하니까 착오, 사기, 강박, 통정, 비진 의사표시, 그 내용이 없잖아요. 등기를 위조한 거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등기죠. 항상 제3자는 뭘로 생각하면 된다? 사기, 강박, 착오, 통정, 비진 의사표시, 그걸 생각하시라고. 선의 제3자는 보다 보호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 사람들은 무권리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의면보다 보호받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먼저 과실수취권입니다. 과실수취권. 자, 이처럼 이제 병은 선이면은, 자, 위에. 자, 선이면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다음 수취한 과실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이면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악이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밑에. 악이면 반환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반환 밑에 박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대가로 보상해야 됩니다. 소비했거나, 이미 소비했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뭘로 보상해야 된다? 대가로 보상해야 된다. 일단 어떠한 방법이든 반환해야 되겠죠? 악이 점유자는 보다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선의 점유자도 제일 위에 박스 우측에 읽어보시죠.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악의 점유자 아까 박스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겁니다. 두 번째 그 사례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갑소유, 네, 을이 갑이 회복자, 네, 점유자. 을이 언제 매매를 했냐면은 을에게 매매한 거는 2013년 2월이라 합시다. 2월 매매. 15, 16, 17, 2017년.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목적물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회복자가 본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즉 이때 5월 달에 2017년 5월에 소를 제기했다 합시다. 소제기. 소제기하고 12월에 소가 확정됐다 합시다. 소가 확정. 자, 확정됐으면 당연히 이제 을은 패소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을이 패소. 패소가 확정된 겁니다. 자, 패소가 확정되면은 이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 이거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인지 아니면은 이 소가 본할소에서 본권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패소가 확정되면 이때부터 악의 점유자인지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다? 다시 한번 읽어. 우측에. 제일 우측에 다시 한번. 제일 우측에. 소를 제기할 때. 그렇죠? 언제 소를 제기했습니까?
5월달에 소를 제기한테 이때부터 뭐다? 아기점유된다. 아기점유된다. 이때부터. 자, 그러면은 2013년 2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2013년 가을에 수확한 과수는 반환 안 해도 되고, 그렇죠? 2014년도도 안 해도 되고, 2015년도 안 해도 되고, 2016년도 안 해도 되고, 2017년 때는요? 5월부터 아기 점유되니까 가을에 수확권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를 폐수하게 되면 언제부터 아기 점유된다? 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소가 제기된 때는 정확히 우리 판례마다 소장 부본이 누구한테 송달될 때? 피구한테, 점유자한테 송달된 때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구한테 송달된 때입니다. 자, 목적물의 멸실 훼손입니다. 밑에 봅시다. 목적물의 멸실 훼손. 자, 병 봅시다. 병. 점유자 봅시다. 점유자 위에 보면은 선의 점유자이고 자주 점유면은 현전 이익만 반환됩니다. 현전 이익만 반환됩니다. 자, 병이 이 가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창고를 과실로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자, 이 창고가 불타 없어졌는데 철근 5가닥만 딱 남아 있습니다. 철근. 선의 점유자고 자주 점유자면은 뭐만 반환한다? 현전이익. 이 철근 5가닥만 반환하면 된다. 그렇죠? 현전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그렇지만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이지만은 타주 점유일 때는 뭐다? 전부 배상이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의 점유이지만은 타주 점유일 때는 전부 배상해야 된다. 선의 점유이고 자주 점유일 때만 뭐다? 현전이익만 반환하면 된대. 선의 점유이고 타주 점유일 때는 뭐다?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자, 병 밑에 봅시다. 악입니다. 악이면은 자주 점유자든 자주 점유, 타주 점유자든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악이면은 뭐다?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자주 점유자든 타주 점유자든 상관없이 전부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과실 수취권과 목적물의 멸실 훼손은 선의 악의와 관련이 있죠? 선의 악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봅시다. 비용상한 청구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비용상한 청구권은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혼동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에서 이 비용상한 청구권을 정확히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에서 명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병이 비용, 즉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회복자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병 위에 아래 보면 선이든 악이든 뭐다?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자, 먼저 우리 필요비 한번 봅시다. 필요비. 자, 그림 위에 보면 필요비 옆에 있죠? 필요비란 뭐다?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우리가 말한다? 필요비랍니다. 필요비. 자, 필요비 위에 있는 박스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통상 필요비는 뭐다? 평상적인 보존에 필요한 반복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 특별 필요비는 읽어보시죠. 태풍으로 인한 주택의 수선비용이라든지 또 폭설로 인한 주택의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특별 필요비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렇죠.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면은 필요비를 지출하면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그 과실 수취한 거 상기하는 거죠. 공평타당하죠. 그래야만이. 그래서 과실을 수취하겠다면 통상 필요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렇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상한 유예기간입니다.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필요비는 금액이 작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밑에 유익비를 봅시다. 자, 유익비 옆에 보면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우리가 말한다?
위익비랍니다. 위익비. 그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킨 걸 우리가 말한다. 위익비.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유익비를 청구하려면은 그 증가가 뭐야 된다? 현존해야 됩니다.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지출 금액이 있고 또 증가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자가 아니면 회복자가?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우리 회복자가 선택하면은 대신대로 적은 금액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지출 금액이 적고 또 증가된 금액이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점유자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그렇죠? 상한 유예기간이 있죠?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자, 점유자의 유추권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이 필요비 유익비는 가장 전형적인 그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죠. 즉, 결련성이 있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받지 못하면은 유추권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회복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주지 않으면은 점유자는 그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 자, 이거 주의하시고, 회복자가 목적물 반환을 해요, 안 해요?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뭐만 달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기 말소만 구하잖아요. 소유권 이전기 말소만 구하게 되면은 이 점유자는 필요비 이익비를 주지 않는 데서 유추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은 뭘 달라야 돼요? 갑이, 회복자가.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야 된다.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 하거나 아니면은 병이 목적물을 반환한 때 필요비 이익비를 달라고 해야 되지. 이 갑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해달라고 하지 않거나, 또 병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필요비 이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청구 시기 중요합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비용사항 청구 시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청구할 수 있지. 필요비 이익비를 언제 청구한다? 회복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그때 필요비 이익비를 달라 한다든가 아니면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한 때 그때 필요비 이익비를 달라 한다든가 그래야만이 달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이전에는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읽어보시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한다든 아니면은 반환한 때마다 필요비 이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필요비 이익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반환 청구 시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임대차와 달라요. 임대차. 또 다르니까 여기서 이 점유권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죠.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 자, 세 가지 우측에 먼저 봅시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아래 보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세 번째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문제 잘 나온 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우측에 있는 점유 반환 청구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및 동그라미. 자, 물건의 반환과 동시에 뭣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및.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래서 침탈은 점유침탈이 강치라든지 절취를 당한 것이어야 되지 유실되거나 또는 보다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서 침탈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로 강치라든지 절취에 의해서마다 당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읽어보시죠.
제가 물권자 청구권에서 기본적인 거 다 했잖아요. 거기 그냥 물권 청구권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기서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권 청구는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고의가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도 읽어보시죠.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여기서 그림 보면은, 자, 갑소유 부동산을 누가 점유해? 불법으로. 을이 이제 불법으로 점유하잖아요. 그쵸? 불법으로 점유한 겁니다. 자, 갑은 소유자로서 또는 점유자로서 이런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처럼 점유물이 침탈당하게 되면은 일단은 을을 상대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누구다? 침탈자. 을입니다. 근데 을이 다시 누구한테 임대를 한 거예요? 병한테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럼 병은 승계인이잖아요. 승계인. 이러한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선일 때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갑이 병이 선이면은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이 선이면 특정 승계일 때. 자, 그렇지만 을이 사마하고, 자, 병이 승계인도 포괄승계인 합시다. 상속이니까. 그렇죠? 포괄승계인, 병이. 이 포괄승계인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다? 이 상대방이 됩니다. 즉, 갑은 선이든 악이든 뭐다? 포괄승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아까 한번 했었죠? 첫째 시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라고 했는데 병이 점유를 침탈합니다. 즉 병이 을을 내쫓고 누가 점유해요? 병이 내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간접 점유자 점유보호 청구가 있을 때 했잖아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갑은 직접 자기한테 점유물을 반환할 수 없고 누구한테? 직접 점유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반환받기를 거부하게 누구한테? 간접 점유한테 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소를 제기한 출소기간입니다. 출소기간은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도 다른 것들은 비슷하고 3번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죠. 이때도 이제 1년 이내마다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는 방해 배제 청구권은 아닙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보다 이 제척기간의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고 그 1년은 보다 손해배상 청구권만 1년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해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어린이보다 손해배상 청구권. 이처럼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몇 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된다? 1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된다. 또 4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보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착수 후 1년 이내 뭐 해야 된다는 거? 1년 이내 방해 배제 청구해야 되고 두 번째마다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뭐다? 방해 제거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83페이지 볼까요? 점유소와 본권의소가 있습니다. 자,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불법 점유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불법 점유합니다. 지금 갑은 소유자로서 또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로서 자, 소유자면은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죠. 소유권이 침해됐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뭐다? 본권의소입니다. 본권의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할 수 있고 또 점유권이 침탈됐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이 침해되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점유권이 침탈됐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점유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뭐다? 점유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말한다? 본권의소입니다. 본권의소. 자, 우측 봅시다. 자, 두 개 소는 별개소입니다. 그렇죠? 별개소입니다. 자, 이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뭐다?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이 폐쇄하면은 다른 한쪽도 뭐 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권에 기한 항변 배제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자, 사례 있죠?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서를 제기한 경우 을은 점유 침탈이 아니란 주장이라든지 또는 갑이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본권에 기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자입니다. 자, 갑은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일단 뭐다?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 합시다.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주장할 때 이 점유권이 갑이 점유권자냐, 점유자냐, 점유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지 갑이 소유자냐, 소유자 아니냐 그거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갑이 뭐다 점유하고 있는 건지 갑이 실질적으로 점유권자인지 아니면 을이 이 점유권을 침탈했는지 이것만 주장해야 되지 이 갑이 소유자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배제됩니다. 다만 이제 을은 반소로서 소유권에 기한 반소로서 뭐다 주장할 수 있죠. 본권의 소를 반소로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본권에 기한 항변 배제는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다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뭘만 주장해야 점유 침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든지 또 갑이 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주장해야 되지 갑이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는 본권에 관한 소를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이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소제기입니다. 점유소에서 을은 본권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한 것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갑이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을은 원만 주장해야 된다.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다. 그렇죠? 을이 점유를 침탈하였다. 란다든지 또는 갑이 점유권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지 소유자다, 소유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을이 뭘 할 수 있다? 반대로 뭐다? 반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소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소제기. 그래서 2번은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력구제입니다. 자, 자력구제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자력방위권 또는 방어 또는 방위 같은 말입니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당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을 이를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자, 자력탈환권은 점유물이 침탈됐을 때, 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뭐다? 침탈 후 즉시 가해자는 뭐다? 배제해야 되고, 또 동산의 경우는 뭐다?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가해자로부터 뭐다? 탈환해야 되는 것.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이 즉시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신속히 한다는 신속히. 뭐 되도록 속히 한다든지 이런 말입니다. 신속히 한다는 거. 그래서 상당한 뭐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시 해야 된다. 즉시.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난다든지 한 몇 시간 이상 지난다든지 그게 이제 시간이 개념이 없지만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이제 그 상당한 시간은 판단합니다. 대체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데마다 탈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준점유는 뭐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저는 점유권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작년에 2문제 나왔다는 거, 뭐 항상 1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거, 특히 이 점유권에 있어서는 어디 중요하다고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주의하시고. 자, 소유권. 소유권 잠깐 하고 마칩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은 항상 3문제 이상 나오죠. 3문제 이상 나오고, 우리 출제, 볼까요? 출제 분석표 보면은, 자, 60페이지 보세요. 출제 분석표 보시면은, 60페이지. 그 소유권 보면은 항상 출제된 거 뭐예요? 공유라든지, 또 상린관계라든지, 그쵸? 항상 출제되죠? 공유라든지 상린관계 항상 출제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이 25회 때 나오고, 26회 때는 그냥 대상만 나왔어요. 취득쇼 대상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동산 점유 취득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정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유권에 있어서. 자,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의 총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그쵸? 사용, 수익, 처분,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이처럼 이 소유권은 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완전 물권이란다. 완전 물권. 완전 물권은 우리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완전 물권이랍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 동그라미, 상하, 동그라미, 상하 미칩니다. 지상, 지하 미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 네온박스, 공부상 경계로보다 확정되는 이지 현실 경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하나에서마다 토지 경계는 뭐다? 실제 경계에 의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경계입니다. 공부상 경계다. 그렇지만 애적으로마다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에 의한 경우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상린관계는 계속 문제가 나온다 했었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 85페이지 주의토지 통행권과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은 5번, 6번 말고 7번 있죠. 경계 관한 상린관계,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온 분야입니다. 자, 먼저 우리 상린관계 봅시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마다 인정하는 권리관계로마다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는 인접 동그라미, 인접. 우리 지역권과 이 상린권 구별은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린관계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관계다. 자, 주의할 점은 이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자, 우리 그 6번 보면은 지상권,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 상호간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자 상호간에보다 상린관계 적용된다, 준용됩니다. 이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전세권보다 준용합니다. 꼭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보다 준용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단체주의적 법률관계입니다. 성질을 보면은 이 성령의 성질, 단체주의적 법률관계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단체주의적 법률관계다. 두 번째, 상린권은 소유권의 제한 동그라미. 자, 소유권은 제한할 수도 있고 또 확장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확장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 확장 동그라미. 세 번째, 등기를 위한다, 위하지 않는다. 등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위하지 않는 권리다. 자, 네 번째,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섯 번째, 지상권자, 전세권자들보다 상호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준용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지 사용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우리 이제 생활방해 금지는 안원방해 또는 임리시효 이렇게도 불립니다. 자, 임지 사용 청구권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한번 1항 읽어보시죠. 이항 보면은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는 보상을 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물을 축적하게 되면은 대체로 그 옆에 토지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허락받고 뭐 허락 안 해도 대충 우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거는 뭐다?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주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그 점만 주의하시고. 자,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1항 읽어보시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웃 거주자는 전하의 사태가 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때마다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은 우리 도로 소음이 있잖아요. 생활방해 원인으로 이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 그 여부는 보통 우리 그 도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도로 소음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창문을 그 거실 있죠? 거실에서 실제보다 보면은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그렇죠? 거실에서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무조건 보서 이게 그 소음을 측정해서 뭐 수인 한도를 넘는다 그게 아니라 뭐다 모든 창호를 개방하고 거실에서보다 그 도로까지 측정해서 그 환경정책기본법상 그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한 때 그때보다 생활 방해가 된다는 거 이 판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판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렇죠? 곡소리 나고 뭐 하니까 그때는 뭐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그런 시설을 소리 안 나게끔 시설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뭐다? 그런 생활 방해에서 뭐다? 철거도 구할 수 있고 이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85페이지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